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알짜 지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이론 중심이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편집을 했던 자료입니다. 시험장에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강의 촬영이 6강입니다. 6강. 이걸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두 번만 딱 들어보시면은 우리 기본서 한 권이 그냥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두 번만 딱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세권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전세권은 있잖아요. 한 개만 딱 공부하면 돼요. 여기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여러분들 1번은 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소작인 제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어. 그는 알고 있거든. 2번은 핵심은 이거예요. 만료 전이냐, 만료 후냐.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을 잃은 등기는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만료된 후에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1월 1일이 있고 12월 31일이라면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전세권 이전할 수 있냐?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임차권 등기 이전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전세권 이전, 기간 중에는 이전이 됩니다. 기간이 끝났다면은 전세권은 소멸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전은 안 됩니다.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소멸하고 없기 때문에 저당권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 채권은 만료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말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은 너가 대신 받아가라 이전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기간 중에 이전이 되는데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은 기간이 만료되어야만이 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럼 이전할 때는 당연히 양도액을 기록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임차권은 소멸하고 없습니다. 그럼 소멸하고 없으니까 이전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네요. 그죠? 이 저당권은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저당권 설정의 목적이 소유권 외, 이 소유권 외가 지상권과 전세권이죠. 여러분들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그냥 저당권입니다. 그런데 지상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지상권의 저당,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전세권의 저당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야 돼요. 소유권에 들어오면 소유권자를 쓸 필요가 없죠. 그죠? 두 번째,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있다. 그럼 시험에는 있다 아니면 없다로 낼 거 아니에요. 요게 쌀이라고 그랬죠. 쌀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비를 쓸 수 있다. 이때 채권의 평가액 돈이잖아요. 그러면 쌀 한 가마 30만 원 써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만 조심하면 됩니다.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없다. 채무자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단 채무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만 저당권자로서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채무자로서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성명 주소만 기록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 4번 지문은 엄청 중요하죠. 그죠?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단일하게 기록을 해야지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문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잖아요. 공시법 시간에 목록자가 들어가면 여러 개죠. 매매 목록은 2개 또는 1개. 그러나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을 하죠. 과거 시험에 신청인이 작성한다 이러면 X가 되죠. 자, 그러면 요즘에 이제 대세입니다. 공동담보라는 뜻의 등기거든. 이거는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에는 끝부분에 종전 등기부에는 부기 등기로, 자,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 만약에 100번지입니다. 101번지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100번지의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됐어요. 100번지를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이게 종전 등기부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100일 토지를 우리 흔히 말할 때 저당권을 추가했어요. 추가. 그러면 이제 여기는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고 이거는 종전 등기부죠. 그러니까 추가가 되었으니까 공동담보가 된 거예요. 그럼 공동담보라는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를 할 때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에는 끝부분에 종전 등기부는 부기등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에는 끝부분에, 종전 등기부에는 부기등기로, 요거를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잖아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 위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 부동산, B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A 부동산에는 병의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저당권이 지금 2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으니까 저당권자 갑이 경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A 부동산, B 부동산 함께 경매에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저당권자가 A 부동산만 경매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갑이 배당받아 갔어요. 그럼 갑은 배당받아 갔어요. 가고 나니까 이 병은 배당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의 등기가 이리로 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올 수 있어요. 이게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저당의 대위등기가 이리로 왔죠. 그럼 병이 왔죠.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 이거를 우리가 말할 때 선순위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차순위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요거 이해되겠죠? 두 번째는 여기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부기등기다. 그래서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는 부기등기, 이 등기에 붙여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등기부에는 매각 부동산, 매각 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모를 때는 돈을 생각하세요. 과거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기록하지만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틀렸잖아요. 돈은 기록을 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등기에, 자, 멸실 등기입니다. 멸실 등기는 표제부의하죠. 표제부의하니까 단독 신청이고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대장을 첨부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1월 이내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는 우리가 지체 없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1월 이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 이 2개를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기등기로 갔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 부기등기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있어요.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게 있어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은 언제나 주등기죠.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이해됩니다. 말소는 전부를 지우는 거죠. 항상 전부를 지우는 거는 주등기, 일부를 지우는 거는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그 다음에 4번, 5번은 멸실등기는 표제부에 하잖아요. 부동산 표시 변경은 표제부에 하잖아요.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하나 조심해 둘 때 말소는 있잖아요. 답입니다. 주등기를 말소를 하든 부기등기를 말소를 하든 말소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로 합니다. 말소등기는 부기등기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죠. 쉬운 말로 말하면 개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이 없죠. 언제나 부기등기죠. 우리가 특약자, 약정자, 환매, 특약, 권리 소멸의 약정,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거는 부기등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직권 경정이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직권으로 했다는 소리는 이해관계인이 없지. 직권으로 했다는 소리는 설사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들어온 거예요. 성낙서가 들어와야만이 직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부기등기고 직권으로 하려면 성낙서가 들어와야 부기등기니까 성낙서가 들어와야 등기가 되니까 부기등기잖아요.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이 세 개가 핵심이거든. 결론은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항상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부기등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등기지, 전세권을 이전하면 부기등기지. 자,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주등기죠. 지상권과 전세권의 저당은 부기등기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주등기, 소유권 이외에는 부기등기. 소유권의 가압류는 주등기죠. 저당권의 가압류는 부기등기죠. 핵심은 소유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전부 다 부기등기예요. 그걸 기억해 두시고, 가등기는 이렇게 풀죠.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도 주등기라는 거지.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죠. 그러면 전세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도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 우리가 알아요. 자, 권리의 변경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세권이 있다. 그럼 여기서 전세금이 1억인데 이걸 2억으로 정해가는 거예요. 이때 2번이 없죠? 그럼 이해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1에 1이 되겠죠. 그럼 이걸 다시 1번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죠. 1번에 전세 1억, 1번에 전세 1억, 2번에 저당 1억, 2번에 저당 1억이잖아요. 이때 1번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정액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불이익을 보죠. 이해관계이죠. 성낙서 들어가면 1에 1, 안 들어가면 3이죠. 핵심은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랍니다. 따라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성낙서가 없어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도록 겁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는 성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하거든. 성낙서가 없어도 등기가 된다. 그걸 이해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등기죠. 이 가등기 대상이 시험에 놓을 확률은 30%거든.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 이렇게 봅니다. 자, 가등기는 갑골구에만 있죠. 표제부에는 없어요. 자, 이걸 구별하세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냐, 처분금지 가처분이냐. 처분금지 가처분은 O,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X. 그걸 기억해 두시고 이 말을 구별해야 돼요. 이미 가등기가 되어
쳤다면 가등기에도 가압류가 돼. 근데 반대는 안 되는 거예요. 가압류에 가등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가압류는 촉탁을 하는 거거든.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사망해야 가등기가 돼요. 그러나 요 사인정려는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제가 예들 때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나 죽을 때까지 간호해주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이거 계약입니다. 이때 조카가 예 큰아버지 알겠습니다. 근데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미리 제 이름으로 가등기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간호하겠습니다. 이게 사인정려죠. 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죠?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O,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X, 채권적 청구권은 O, 물권적 청구권은 X.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지분만의 본등기는 된다.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안 되죠. 이거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그죠? 여러분들, 출제위원이 가처분을 묻는지, 가처분 명령을 묻는지를 잘 해야 됩니다.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처분 명령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가 내가 가는 거예요.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입니다. 그러면 가처분 명령을 촉탁하면 X, 단독 신청하면 O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 절차이네요.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문구가 나와 있거든. 이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바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풀어본다면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이 을에게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자, 원점에서 다시 할게요. 원점에서 다시 하면은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주는 거라. 그러면 을은 가등기 필 정보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갑이 가지고 있는 거는 등기필 정보, 을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가등기 필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등기를 할 때는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잖아요. 자, 두 번째,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은 병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럼 우리 병을 제3취득자라고 부르잖아요. 자, 또 하나 더 중요한 겁니다. 갑은 병에게 매매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에 을이 있죠. 을에게는 정이라는 채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채권자 정이 봅니다. 을에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으면 채권자 정이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데 을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어요. 그런데 을이 이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은 언젠가는 본등기를 한다는 말이고 언젠가는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이 을의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냐? 저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2의 1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봤죠. 그럼 이제 나중에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죠. 그럼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을이 병하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가등기 때 의무자가 본등기 때도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합니다. 할 때
병의 성낙서는 필요가 없죠. 왜? 여러분들 이거는 을이 본등기 하면 이 병은 죽을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병의 성낙서는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만 딱 합니다. 본등기는 갑하고 을하고 본등기 합니다. 그러면 본등기 할 때 의무자는 갑, 본등기 할 때 권리자는 을입니다. 을.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갑의 것 제출하느냐, 을의 것 제출하느냐, 의무자는 갑이잖아요. 갑. 따라서, 여러분들 이따 따라서, 자, 여기서 조심해 보세요. 갑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을의 가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을은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갑이 의무자예요. 그걸 하나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이런 말이 있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이게 본등기잖아요. 그럼 본등기의 순위는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됐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2명이 되죠. 2번, 3번 2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본등기 하면 이거 말소하느냐 안 하냐, 이거는 안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 해당 가등기 상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게 해당이에요. 왜 해당이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가등기가 2번에 있었죠. 그럼 요 가등기에 붙어 있는 가압류잖아요. 자, 정리를 합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도 이 가등기 말소하지 않죠. 그럼 말소하지 않는 가등기에 붙어있는 가압류도 말소되지 않아요. 이거는 주등기고 이거는 부기등기잖아요. 주등기가 살면 부기등기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래 이해해두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글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따라서, 전부 말소한다면 틀리는 말입니다. 전부 말소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권리를 침해해야 말소합니다. 그럼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 안 합니다. 양립할 수 없어야 말소입니다. 양립할 수 있으면 말소 안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출발을 잘해야 돼요.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는지,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왔는지,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왔는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죠. 그러면 답입니다.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외든 전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뭐에 죽느냐?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말소 안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에 가등기 전에 이루어졌던 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할 수 없다. 그럼 요거를 그림으로 확인할게요. 그림으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보세요. 먼저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오면은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해당, 전에, 대항 이것만 안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가등기에서 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이 들어왔다, 전세권이 들어왔다, 저당권이 들어왔다, 저당권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했죠.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죽어요. 왜 죽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 소유권이죠. 이거 소유권이잖아요. 동일 부동산의 소유자가 2번, 3번 나란히 올 수 없죠. 그럼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세죠. 다 핵심은 이겁니다. 소유권과 전세권은 양립은 되죠. 그러나 이 전세를 말소 안 하면 이 소유자가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이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말소 안 하면 이 소유자가 전부 다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싫어지잖아요. 이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잘 접으세요.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오면 소유권이든 소유권이든 다 죽는다. 그러나 안 죽는 것 3개, 안 죽는 것 3개. 그래서 이것만 딱 외워야 되죠. 해당, 전에, 대항. 이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왔습니다. 답입니다.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 안 되잖아. 양립 안 되니까 이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은 소유권, 저당권, 처분이나 양립이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럼 말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요거 가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열었어요. 여러분들 붉은색 색깔하고 파란색 색깔을 보세요. 붉은색 색깔이 가등기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어. 지상권이 들어왔고 저당권이 들어왔고 저당권의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전세의 본등기를 하죠. 하면 이거는 죽는 거예요. 왜 죽느냐? 이거는 전세고 이거는 저당이잖아요. 전세권과 저당권의 양립 안 되죠.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 죽어요. 왜 안 죽느냐? 이거는 전세죠. 이거는 저당이잖아요. 전세와 저당은 양립이 되죠. 전세는 1번이잖아요. 저당은 3번이잖아요. 3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아. 그래서 저당은 안 죽어요. 저당이 안 죽으니까 저당의 가압류도 안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거는 지상권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과 전세권은 양립되죠. 소유자가 변해도 전세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자, 보세요. 이렇게 딱 공부를 합니다. 가등기가, 자, 보세요.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오면은 가등기 이후에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이 안 되니까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안 죽습니다. 양립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왔거든. 답입니다.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거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림으로 확인해 봅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 해주세요. 해주고 난 다음에 지상권이 들어왔다, 저당권이 들어왔다, 저당권의 가압류가 들어왔다,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중에 저당의 본등기 했죠?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자, 봅니다. 이거 저당이죠. 이거 지상권이죠. 저당권과 지상권 양립되잖아요. 저당권은 1번이고 지상권은 2번이잖아. 2번이 있어도 1번 저당권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 그럼 말소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저당이죠. 이거 저당이잖아요. 저당과 저당은 양립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1번이잖아요. 이거는 3번이잖아요. 3번이 있어도 1번 저당권자 권리 침해되지 않아. 그럼 이거 말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보세요. 이거 저당권과 가압류 양립되잖아요. 이거는 3의 1이잖아요. 여기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소 안 되면 이것도 말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죠.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되잖아요. 소유자가 변해도 저당권은 변하지 않죠.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왔을 때 말소되는 거는 한 개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은 제목을 봐야 돼요. 제목.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는지,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왔는지, 가등기가 저당권에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오면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외든 전부 다 죽는다. 이 말. 단 여기에 해당, 전에, 대항.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이 글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놉니다.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등기 위에 용의권입니다.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 안 되죠. 그러면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왔습니다.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용의권과 소유권, 용의권과 저당권, 용의권과 가압류 양립되잖아요. 그럼 말소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거는 한 개도 없다. 그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우리가 책 한 권을 공부를 했네요. 그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책의 양은 적어져야 됩니다. 시험장에 갈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막말로 말하면 종이 한 장 들고 가듯이 이렇게 얇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쓸데없는 거는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맞는 말도, 그러니까 흔히 말할 때 맞은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죠. 이때는 틀린 문제는 자꾸 틀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오답 노트. 그래서 틀린 지문만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놓고 이걸 필기하다 보면 한 과목당 한 장 또는 두 장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6과목이라 친다 이러면 많이 놓으면 12장이 나오는 것이고 적게 놓으면 10장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10장을 가지고 마지막에 막판에 이틀만 딱 그것만 보면은 누구나 60점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인중개사의 뜻을 두고 밤에도 낮을 이어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힘을 많이 발휘를 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걸 종합 정리를 해서 시험장에 가서 정답만 콕콕 집어서 합격 꼭 했다는 말씀 게시판에 꼭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 후기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글귀를 많이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치도록 하죠.